신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연금 개혁 이슈가 급부상하는 분위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영수회담까지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전국 전환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생법안 처리는 안 하고 정쟁에만 민주당이 매달리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반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최상병 특검법으로 모든 이슈가 빨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만 하고 끝내버리면 거대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도 안 하고 대체 뭐 했냐 이런 책임을 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재표결의 동력과 명분을 쌓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여당이 이 연금개혁 관련한 안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도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다. 그래서 특검법 재표결의 추진에 이제 명분이 다시 쌓아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래서 미온적이고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이는데요.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금 이슈를 21대 국회 안에 대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수회담을 재차 꺼낸 것도 이재명 대표의 실리를 강조하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린 전략으로 야당이 먼저 이 민생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설사 이를 받더라도 이 모든 공은 야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묘수를 뒀다. 좀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게. 네. 그동안 연금 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똑같이 보험료율은 13%인데 소득대체율은 44%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며 한 소리가 정부가 45% 소득대체율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원래 입장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재 의원이 자신은 전날까지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에게 우리 국민의힘 안은 4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안이 45%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진실공방을 정리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과거에 50% 방안을 주장했을 때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방안을 제시한 게 맞다라고 네.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물밑에서 정부 측에서 이제 45% 제한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맞다라는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직접 나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먼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모양새가 돼서 주도권을 이미 빼앗긴 겁니다. 여기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기도 이제 정부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하기에는 너무 국민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이잖아요. 이 연금개혁이. 그렇죠. 그래서 공을 진작 국회로 넘겼던 것이고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도 정부가 충분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까지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양새로 갈 때는 좀 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분위기는 일단 영수회담은 대통령실에서는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연금 개혁도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참 많잖아요. 28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이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라는 게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연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려면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요. 여기서 법이 통과돼야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법을 본회의로 올릴지 말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특검법 등으로 여야 협상이 꽉 막히면서 상임위 자체가 일단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21대 때 윤 대통령이 임기 2년간 거부권 행사만 10번을 했어요. 그러한 정쟁 법안 때문에 다른 민생 법안들은 논의조차 안 된 게 많습니다. 여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지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때요? 김진표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는 원래 여야 합의로 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의장이 이러한 합의 없이 직권으로 열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남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한 이상 이를 국회 재표결에 넘기는 것은 약간 당연한 절차다라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뭐든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좀 채 진행되지도 않기 전에 의장이 너무 입장 표명이 좀 일찍 한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이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재적 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을 하면 범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때요? 일단 당론으로 일단 채택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네. 그 당론으로 해야만 그나마 단일 대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힌 게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의원 3명인데요.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가결표가 10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뭐 중진 의원 또 전직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을 1대1로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표 단속을 나서고 있는데 네. 다만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번 21대로 임기가 끝나는 국힘 소속 의원이 무려 58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석을 해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의원들이 몇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아직은 좀 원심력이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탈표가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힌 의원 3명 이외에 추가로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네. 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게 가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누가 오지 않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결 기준이 17표 이탈이 아니라 더 적어지게 되는 결과를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시나리오인데 7명 이상이 불참을 하고 정말 김웅 의원 말대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될 경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내 지도부 사퇴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이번 재표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늘 정치는 명분과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요.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 21대에서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에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22대에서 처리하기 위한 명분 한 포인트가 더 정립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확인되는 순간 정부 여당의 힘도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22대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동력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58명이 21대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부에 마지막으로 좀 제동을 걸기를 기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이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을 하면서 당원들이 뭐 탈당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이 커진 상황입니다. 내분을 잠재우기 가장 좋은 전략은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건데요. 바로 이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강경한 이제 탄핵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달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단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긴 한데요. 애초부터 이제 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를 넣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그냥 의원 투표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 당원의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때요?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가장 핵심이 공천이고 당내 선거를 할 수 있는데요. 당내 의원 선거에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까지 양보하게 되면 과연 국회의원이 대의를 위임받은 대표가 맞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친명 의원들은 이제는 당원들의 의사를 공천이나 당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뉴노멀이 됐다. 그래서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어제 열렸어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관심이 쏠린 인물은 아무래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전 지사가 언제쯤 정치를 재개할지 또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시그널을 보여준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전날 추도식 후에 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세 사람을 만나서 셋이 잘 힘을 합쳐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김 전 지사를 함께 세운 거예요. 네. 이것은 차기 야권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치켜 세운 것이고 이 세 사람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친문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친문 의원들이 대거 낙천하면서 거의 맥이 끊긴 상황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현 정부가 전임 정부 실책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결집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사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되더라도 친문 세력 자체가 약화됐다라는 평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계에서는 계속해서 김 전 지사에게 역할을 좀 요청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 전 지사는 일단 연말까지 영국에 있다가 귀국할 예정인데요. 그 후의 활동은 책을 쓴다거나 강연을 하는 등 그런 활동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